제가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구글에서 음성인식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김은주 수석 디자이너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이야, 그 현재 이제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은 이제 수석 디자이너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제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 그래서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 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카피라이터 분들,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구글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에만 디자이너 분들이 수백 명 계세요. 이야, 엄청나구나. 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한 25분 정도 됩니다. 저거 아닙니까? 일이 네, 맞습니다. 그죠? 친구. 네? 친구. 이 친구. 네. 거기. 예를 들어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에 맞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해요. 오늘 서울특별시위 예상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22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TV처럼 각 기기마다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러면 입사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 3년이고요. 3년 정도. 네. 그러면 일을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직장에 좀 다니신 거죠? 네네. 지금 제가 현역 디자이너로 25년 차예요. 네, 한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네.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나라 그 이제 수련자에서 스카웃을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계실 때는 그 빅스비 그쪽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삼성에 있었을 때는 지금 유재석님 차고 계시는 삼성 스마트워치. 네, 이거요. 예, 그걸 제가 있는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디자인할. 네, 맞습니다. 네. 이야,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유재석님 차고 네. 있는 걸 볼 때마다 네.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이야. 네. 아니 그럼 이렇게 계시다가 또 구글로 네, 좀 맞습니다. 이직을 하신 이유는 네. 또 뭡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해에 했던 일을 정리를 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요. 내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한 해 나 뭐 했지? 라고 해서 이력서를 한 줄, 두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 줄로. 네. 지난 1년을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지난 1년 동안 내 심장이 뛰던 모먼트가 있었나를 곱씹어 보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신날 필요는 없어요. 예, 1년 내내 이렇게 돈 벌면서 1년 내내 재밌는 일이란 건 없어요. 그거 사실 진짜 맞아요. 1년 내내 그 가슴 뛰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건 병원 가셔야 되고요. 예. 다만 1년을 돌아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재밌어. 이렇게 느꼈던 그렇죠. 그걸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재밌어. 이 일 잘한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순간이 1년에 몇 번만 손꼽는 순간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곳은. 예, 뭐 출퇴근 시간 따로 없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따로 없고요. 그래요? 시간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입니다. 뭐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잔디에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일하는. 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오늘 나오기 싫어 그러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성과가 극대화되는 사람이다. 그럼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사라면은 그 목표가 있고 네. 그 목표를 또 이루어야 되고. 네, 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만 부각해서 보시는데 자율이 주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지. 그렇죠. 네. 쉬운 것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걸. 그 현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뭐 출퇴근이 따로 없다. 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예. 그 바닥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 몸값을 해 이거인 거지. 네. 무섭다. 그거겠지. 알았어. 너 편한 대로 해. 대신 네가 할 일을 해. 그 직원이 본인의 성과를 극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죠. 뭔지 알겠네.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무한도전 할 때 그 넷플릭스인가요? 네네. 그 한번 그 본사에 뭐 이제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아, 네. 야, 거기 식당이 뭐 그냥 그거 다 공짜라고. 거기 막 음료수 막 꽉꽉 채워져 그렇지, 있고 그렇지. 막 스태프들이 음료수 하나씩 나중에 먹으려고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괜찮대요. 가져가시래. 와. 진짜요? 나는 그날 거기 가보고 회장님 생일인 줄 알았어요. 다양하게. 근데 매일 그렇대. Everyday. Everyday. 네. 예. 그런 거 다 공짜라면서요. 물론 다 공짜죠. 다 공짜야, 다 먹어. 시청률만 가져와. 오늘 너무 스트레스다. 아니,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지. 그러면 사실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니, 그 진짜. 네. 차라리 뭐 출퇴근 시간이 이건 선택인 것 같아. 차라리 출퇴근 시간이 있고 좀 못하더라도 야 다음부터 잘해. 이게 난지. 야. 아니,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런 거는 사실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걸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 오늘 10시간 여기 있었다. 맞아요. 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내가 오늘 12시간이나 일했어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한순간만이라도 시청률은 가져와 빼고 그냥 그 환경으로만 봤을 때는 네. 막 구내식당 이런 거 보면 진짜 좋다 이런 게 뭐 없을까요? 한국 음식 당연히 있고 바리스타분 당연히 계시고 뭐 회사에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사지. 네네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마음이 복잡하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있어요. 네네.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요. 미용실 있어요? 네네네. 네. 그 갈 시간에 일해. 머리 여기서 잘라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데요. 네, 여기서 잘라줄게. 지금 혹시 우리 은주 씨께서도 이게 머리는 지금 저기 미용실에서 하신 겁니까? 구글 헤어샵에서. 머리는 유키즈 미용실에서 했어요. 우리 또 유퀴즈 여기 미용실도? 있죠. 네, 여기 좋아요. 우리 그 원장님도 잘하세요. 네네네. 유퀴즈 원장님도 잘하십니다. 근데 진짜 한번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만큼 성과를 내라. 자, 그렇다면 이 성과를 내가 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선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철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면 평가라고 해서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동료들이 평가를 해요? 네. 네. 몇 명이? 일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명에서 7명 정도. 만약에 승진 케이스다. 구글은 승진을 손들어야 되거든요. 저 승진 시켜주세요. 이렇게. 예? 승진시켜주세요. 손을 든다고요? 네. 승진 셀프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웃긴다. 재밌다. 네. 그래서 일단 손을 들어야 돼요. 저 승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승진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지원자들, 승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네, 지원을 안 하면 그 풀에 들어가질 못해요. 승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의 동료 평가를 받아요. 야, 그 기준치에
합당한지를 써줘야 돼요. 아. 네, 유재석님은 예를 들어 뭐 탑 MC시니까 레벨 1이다. 제일 잘하는 탑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레벨 1으로서 해야 되는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은주 씨께서도 이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서에 이 적혀 있는 내용 때문에 와 이거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회의 때 말을 날카롭게 했다. 네, 상처받죠. 어느 회의라고도 나와요. 어느 회의에서 의사 표현이 직설적이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안 좋다고 평가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근데 누군지도 이걸 알잖아요. 네, 네, 압니다. 본인 일님들이 다 나와요. 뭐라고 썼는지. 네. 이거 어떻게 계속 보지? 처음에는 이거 가서 많이 좀 힘드셨겠는데요? 완전 멘붕이었죠. 예. 제가 이제 이직을 여러 번 했었는데 회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힘들죠.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늘 헤맸었는데 홀은 좀 길었죠. 한 1년을 헤맸으니까 제가. 벌써요? 네.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평가서를 받고 나니 그런 상황에 이런 평가서는 거의 뭐 자존감이 완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건 진짜 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회사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 계속 그냥 앉아 있거나. 진짜요? 네네네 그랬었어요. 불면증 시달리고 심장 두근거리고 숨쉬기 어려워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잘릴 거라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성과가 낮으면 바로 해고거든요. 누군가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챌 거야. 무서운 거예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슬라이드를 딱 열었는데 단어 하나를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쓰든 남들이 다 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남들이 다 웃을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지만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년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올해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받아봐라. 되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예약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네. 뭐라고 상담을 해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마음하고 두 번째는 근데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마음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라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먹고 할 일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막 인터넷질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유퀴즈 보고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막 보고 있고 이제 이런다.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당신이 그렇게 먹는 거는 자꾸 당신 몸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서 살려고 먹는 거다. 그리고 자꾸 인터넷 가서 그렇게 보는 건 당신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곳이 필요해서 쉴 곳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마음이 애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몸과 당신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본인한테 친절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지? 그러지 말자.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들면서 여기까지, 나 괴롭히는 거 오늘 여기까지 그만해, 그만하자.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거든요. 예, 우물안 개구리 얘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 저의 묵은 어떤 고민을 모아서 썼던 글인데요. 한국에 살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하시죠. 넓은 세상을 봐라. 네,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 바다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간 건데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 사실 타지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더 작은 사회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인들 모여 있는 곳에서 한국 식당 가고 한국 교회 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 한국보다 더 작은 우물 안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여길 왜 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민들이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왜 내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을까?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물안 개구리의 핵심은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개구리인 나를 버리고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바다 개구리라는 건 없어요. 없죠. 그냥 저는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개구리가 어때서? 나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때서? 어때서? 그런 거예요. 네, 개구리가 어때서? 그 순간부터 개구리인 것으로 행복하게 살자. 나는 개구리이고 개구리입니다. 난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글인데 그 글을 이제 구글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정말 수십 통의 이메일 답장들이 오면서 저도 개구리예요. 저도 개구리예요. 개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요, 뭉클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밖에서 보면 다들 천재 같고 그러니까. 막 다 냉혈 인간 같고 맞아요. 막 알파고들 같고 막 이렇지만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다 여린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원어원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별도로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만나면 이래요. 딱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어요. 네. 그러면 그냥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이면 그걸로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수석 디자이너님으로 모셨는데 오늘 좀 그러니까 힐링이 그죠? 되는. 힐링이 되죠. 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기님들과 진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우물 안에서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내가 사는 것도 꼭 뭐 먼 대양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아니에요. 성공한 네. 겁니까? 아, 좋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5년간 직장 생활을 좀 하신 건데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좀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하셔서 이렇게 고민 상담들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하고는 썸을 타야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올인을 하니까 자꾸 배신감 느껴지고 막 화나고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거든요. 너무 깊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직장을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마시고 썸만 타세요. 썸만. 썸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직장을 너무 나와 동일시하지 말아라. 나는 나다. 네,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는 순간 위기가 굉장히 자주 많이 찾아와요. 맞습니다. 아이고. 오셨.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아이고. 사람 있지? 어머. 사실 할머니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우리 그 대한민국 패션 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말 그대로 이제 패션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1세대이신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사실 그 패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2030. 뭐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열광을 하는
우리 패션의 또 예, 예. 아이콘이십니다. 아이콘이십니다. 우리 장명숙 선생님. 야. 말 그대로 벌써 보세요. 아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 신발하고 야. 너무 저는 사실 선생님의 그냥 어떤 브이로그나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런칭을 시킨 맞아요. 장본인이시잖아요. 외국 브랜드도 런칭했고 또 국내 브랜드도 런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겟뉴스도 뭐 이런 거 아유. 겟뉴스도 보고 선생님, 겟뉴스드는 정말 저희 한 그거 청바지 하나 입고 맞아요. 가는 그게 게. 제가 한 컨셉이었어요. 아, 그걸 론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같이 겟뉴스도 보이 런던 야 이런 세 가지. 야도 있었는데 막 예, 예. 그런 게 다 아트 디렉팅을 제가 한 거죠. 아니 그 좀 뭐 얘기가 난 김에 그냥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외에도 이제 명품 브랜드도 좀 그 국내 최초로 좀 들여오신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들이 있나요? 페라가 뭐 막스 마라, 뭐 모자르는 볼살리노, 알레그리. 그때 90년대 초에는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했었죠. 야. 90년대 초에는 이제 저처럼 이태리말 하고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고 또 D&G, 돌체가바나, 도메니코 돌체가 이제 클래스메이트예요. 아니 저희가 아는 그 돌체가바나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셨다고요? 이렇게 맞춰서. 이야. 제가 학점이 더 좋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와, 근데 지금 다들 너무 놀랄 수 있는 게 아니 그 사실 돌체가 어디에서 돌체가바나 그분하고 좀 뭐 공부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분 중에. 그 두 디자이너가 둘이 연인이었거든요. 도메니코 돌체하고 네. 스테파노 가바나가 연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체, 그러니까 앞 이름만 따서 네. 돌체 가바나를 아 그래서 돌체가바나예요? 네, 연인이어서. 근데 헤어졌다는 얘기 들어요. 헤어졌어요. 약간 느낌이 형이랑 저랑 비슷해요. 한 명은 상대적으로 좀 마르고 키가 크고 네. 한 명은 약간 좀 이렇게 작고. 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재석엔 새우. 재석엔 새우. 재석엔 세요. 맞아요. 어머 근데 저기 사실은 제가 유튜브 잘 안 봤지 늙은이니까. 근데 요새는 제가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보는데 제가 두 분 나오는 거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밀빵 바지 입고 오신 아니 거예요? 그 입었어요. 아 입으셨어요? 근데 이걸 왜 하셨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봐도 되나요? 아 이거요?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제 옷을 준비해 줄 때 약간 좀 변화를 주면 좋으니까 형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고 좀 이쁘게 저는 좀 약간 유쾌하게 이런 느낌. 여기 약간 아 저기 정말 뭐 멜빵이 그렇게 깊게.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 말멜빵은 노친네들만 하거든. 그래요? 왜 나한테 하라고? 아니. 아 유럽에선 그래요? 노인네들이 배가 나오면 바지를 채울 수가 없잖아.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네 아니면 애들. 아. 그래서 난 이 조세호 씨 네. 컨셉이 아마 악동, 이렇게 귀여운.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런가 보다. 네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죠. 저는 근데 선생님이 네. 그 하신 얘기 중에 약간 공감되는 뭡니까? 게 하나 있었어요. 외모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옷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다들 주변에서 너는 이쁘지 않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뻐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옷을 이렇게 좀 잘 차렵게. 진짜입니까? 진짜 옛날에는 저같이 이렇게 입이 크고 얼굴이 작고 이렇게 마르고 이러면 별로 안 이쁜 애였어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병아리 다리였어요. 말랐다고. 그리고 입 큰 애였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입을 조그맣게 보일까? 이러고 생겼었어요. 진짜. 그냥 그때마다 나는 멋있어질 거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가 될 거야.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미치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키 작아도 상관없어. 뚱뚱해도 상관없어. 입고 싶은 것부터 일단 입어. 진짜 그래요. 진짜 입고 싶은 것부터 입으세요. 그러면 일단 입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거 한 거 입어보고. 입으면 되는 거지. 일단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네. 한 번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Make me a pallet on your floor. 그 이태리를 갑자기 좀 가기로 결심을 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당시에? 78년 여러분들 안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72년생이니까요. 예. 저는 안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외대 인테리어과만 있었지 인테리어 학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국가고시가 다 있었어요. 네. 그걸 다 패스해야지 유학을 갔어요. 그 시험을 봐야. 그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태리 깐존의 가수가 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네. 그 디핀토 디블로라 그래가지고 몰라 이러고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어머, 그걸 듣는 순간 어머,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구나. 내가 저 나라 말을 꼭 배워봐야지. 그게 고2 때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도 잘 그렸고 그다음에 이쁜 거 좋아했고 그리고 공상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이제 디자이너. 집에서는 반대하셨죠. 무슨 여자가 시집가야지 무슨 디자이너냐고. 그때는 다 그런 시대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가. 60년대 말이니까. 와, 그때 당시는. 아니 그 유튜브로 시작하신 건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후배가 한 분 계신데 선생님 이렇게 사시는 거 좀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뭐가 아깝냐고. 나는 너무너무 30, 40대, 50대 치열하게 살아서 난 좀 이렇게 음악 듣고 싶을 때 듣고 좀 24시간 내 맘대로 살고 싶지. 아시잖아요. 두 분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책을 썼어요. 이태리 문화를.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이태리 아니면 유럽 문화를 좀 소개하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명품을 다 좋아하시는 거 좋은데 그래요. 그냥 본인이 명품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요새는 젊은 분들이 책도 보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보죠. 네.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럼 재미삼아서 전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재밌을까 이 두 분을 뵈면은 어제 약간 설레이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매일 설레요. 그러세요? 매일 everyday is new day잖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이셔츠. 이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입으시는 거예요. 한 7, 80년 됐죠. 패션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도 한 것 같고. 진짜 어디에도 없는 할머니. 유니크한 할머니? 오케이. 여러분들이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영광입니다라고 많이 쓰셨는데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영광이고. 난 인생에 꿈이 다 있었는데 난 60대, 70대 유튜버가 되는 꿈은 내가 없었다. 저는 댓글 읽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댓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읽기 시작했더니 제 걸 보고 그렇죠. 의견을 너무 남겨주시는 거니까. 워너비입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긴장도 하고 네. 또 이분들한테 좀 더 좋은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 책임감도 생기고. 나름의 좀 책임감도 생기시고. 아니, 그런 말을 좀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워너비다, 뭐 예를 들면 나의 롤모델이다. 나는 일단 화가 나요. 왜요? 얼마나 롤모델이 없었으면 나 같은 걸로. 아니요. 아니죠. 말 그대로 선생님이 너무 옷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느낌을 너무 멋지게 입으시니까. 진짜? 진짜예요?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지금. 이태리 말로 물어볼까 다베로? 나베로.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선생님의 채널을 그냥 구독을 해서 그냥 쭉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시간이 지나서 같은 나이대가 된다면 저런 시간을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저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여행 가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는 여유가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물론 여유가 그 정도 있는 여유는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 하지만 그렇죠. 네. 내가 인생에서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솔직히 무슨 이른바 명품백이라는 거 얼마나 비싸요. 비싸죠. 그거 하나만 안 사도 여행 갈 수 있잖아. 전 솔직히 명품백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이름 있는 샤넬 이런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 어? 그분이 나도 디자이너인데 뭐 남이 디자인한 걸 내가 사. 플렉스다. 멋있다. 나도 디자이너인데 뭐 굳이 뭐.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전 지하철 타거든요. 지공족이잖아요. 65 넘었으니까. 그래서 전 일부러 2정거장 미리 걸어 내려요. 30분 걸어. 그리고 약속장소 갔다가 가시고. 그다음에 또 2정거장 걸어. 그리고 집에 가면 돈도 안 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워킹맘의 시작 아닙니까? 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보고. 그렇죠. 제가 젊어서 4시간, 5시간뿐이 못 잤거든요. 애기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뭐 젖도 먹였어요.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오전에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또 보문을 있는 회사 가야 되고, 아니면 또 제가 이제 국립국장, 국립국악원 이런 데 자문을 다 했거든요. 그 의상들. 그럼 거기 갔다가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학교 가야 되니까 제일 많이 먹은 점심에는 저는 건빵이에요. 건빵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집어먹기 쉽잖아. 야, 건빵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건빵하고 야구르트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극기 훈련 같이 했죠 뭐.
아니 왜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네네네네. 나는 결혼이 내 계획이 없었어요. 인생 계획에.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막 결혼을 해야지 무슨 여자가 혼자 유학을 가냐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따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애 둘 낳자 그래서 애들 둘 낳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나는 어디 갔어? 내 꿈은 어디 있어? 내가 좀 인간 장명숙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아보고 싶은 것도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둘 다 대학 둘 보내고. 들어간 다음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죠. 날 좀 가끔씩 이태리 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 근데 사실 허락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지.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장명숙과 네. 지금의 장명숙 네.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때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천방지축이었죠. 청반지. 30대의 장명숙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철이 났으니까 그때는 괜찮아. 괜찮아. 40대 장명숙은 대충 살자. 너무 열심히 살았다. 대충 살자. 50대 장명숙은 뭡니까? 어우 인제 해방이다. 이제 해방. 이제 해방이다. 60대 지금의 장명숙은 지금이 너무 좋죠. 지금이 제일 좋은 장명숙. 안 그러면 두 분을 어떻게 만나? 유튜브도 하고. 내가 그러잖아. 나는 매일이 설렌다고. 오늘 눈 뜨면 오늘은 뭘 하지? 오늘은 무슨 날이 날 기다리지? 얼마나 설레요. 혹시 선생님 저희 둘에게 이번 뭐 봄 트렌드나 이렇게 조금 뭐 의상 같은 너무 걸 좀 멋지게 입으셔가지고. 그래도 좀 사실 추천을 좀 글쎄 지금은 너무 댄디하게 두 분 사실 근데 사셨는데. 이 형은 캐주얼? 사실 양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핏을 저는 좀 핏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예, 예. 실루엣이 중요하지. 저는 조금 이제 좀 옷이 조금 저에게 이렇게 좀 잘 맞는, 예. 좀 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깨트리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네. 뭐 이번 한번 정도 뭐 네. 아니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네. 물론 좋죠. 너무 멋있지. 그렇지만 약간 루즈하게. 아 좋습니다. 좀 네. 장명 선생님께서 네. 뭐 해주신다면 저는 뭐 루즈한 것도 뭐 뭐든 좋아요. 저는 저기 우리 조셉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일단은 저도 약간 타이트한 것도 좋아하고요. 그냥 나는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색깔을 좀 맞춰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좋아요. 저 약간 깔맞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유러피안 그 캐주얼 그런 거 한번 줍시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좋아요. 저는 이런 약간 이거 좋아요. 약간 꾸깃꾸깃한 와이샷을 좋아해요. 이런 신발 어떠세요? 이 신발 너무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쁘네요. 이런 거 캐주얼하게 요 색깔하고 말씀. 이런 건 어때요? 좋아요. 요거에다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유 좋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갈아입을까요? 조셉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다 입었습니다. 신발이. 두 분 나오세요. 네, 두 분 나오세요. 네. 다 입으셨어요? 어머나, 멋져라. 어머나, 멋져라. 어머나, 멋져라. 쌤 어떻습니까? 아우, 세상에.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네. 오, 아니 평소에 이런 느낌으로 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맞아요, 딱 어머. 아니, 진짜 멋있으시다.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올리고 좀 이렇게 깃도 좀 올리고 이렇게. 세상에 유럽형 풍이다 진짜. 약간 좀 느낌이 나나요? 네. 유럽 느낌 네. 나요, 선생님? 네. 멋있어요. 이렇게 손도 딱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보세요 한번. 아 여기요, 딱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모델 하셔도 되겠네. 아 저는 사실 근데 네이비에 네이비 티셔츠를 자주 입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고 나니까 뭔가 이게 일체가 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딱 좋아요. 네. 예. 인사하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예. 아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진짜. 이쁘다. 이뻐요, 진짜 이뻐요. 잘 입고 다녀요. 어디를 이렇게 보니? 아까 보고 진짜 이게 한복이 진짜 너무 멋있다 막 이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복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한복을 공부한 지는 한 19년 정도 이제 됐고요. 이게 보니까 34살 정도. 네네. 이게 좀 이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전에는 네. 또 연극을 했었고요. 연극이요? 우리극을 공부를 했고요. 예. 네, 그걸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네, 생활하기가.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네. GV2라는 그 당시 유명한 네, 알죠. 브랜드였어요. 데님도 많이 나오고. 네, 맞죠. 네, 굉장히 트렌디한 브랜드였어요. 네. 거기에 이제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판매 사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명품 브랜드에 가게 됐어요. 영업 사원으로서 뭐 나름대로의 능력을 조금 이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딴 데 스카우트 될 정도면? 네, 굉장히 이렇게 빨리 매니저가 된 케이스였죠. 갤러리아 백화점. 네네네. 여기 그 이제 남성복 담당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되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MD. 뭐 그것도 하고요. 아니 당시에 단골 손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이건 뭡니까? 그 루이비통의 회장님께서 저희 단골 손님이셨는데 루이비통의 의류팀이 생긴다고 네. 저한테 스카우트 제안을 하셔서 그러니까 나름의 그 패션 업계에서 그 좀 소문이 좀 굉장히 좀 나셨었군요. 뭐 그렇게 그죠. 네, 안 네. 그러면은 뭐 사실 거기가 아무나 그렇게 뭐 스카우트 그렇죠, 되는 데가 그렇죠. 아니니까. 청담동 그 루이비통 매장에 오픈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판매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제품을 주문한 바인까지 네. 여기서 이제 아시아 판매왕이 되셨어요? 네. 이제 그 루이비통에 제가 슈퍼바이저를 할 때 네. 저희가 아시아에서 컴피티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매장에 1등을 해서 트로피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제 루이비통 명품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복 디자인 하셨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출장이 잦다 보니까 제가 또 외국 음식을 못 먹어요. 빵 같은 거 잘 못 네네. 먹어서 한식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게 출장이 오랜 기간 때 제가 좀 빈혈로 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빈혈이요? 네. 밥을 못 먹어가지고 해외 출장이 잦으신데 네. 일적으로는 이제 뭔가 좀 잘 풀렸지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제 몸에 조금 약간 건강에 네. 뭔가 좀 적신호가 켜지면서 그만두신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정말 과연 뭘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옛날부터 한복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극을 했고 또 우리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뭐 판소리도 배우러 다니고 뭐 고성오강대니 뭐 그런 춤들을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죠. 사실 한복을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한 계기가 왜 옛날에는 어릴 때 한국무용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언니는 항상 예쁜 한복을 입히고 네. 여자 한복을 입히고 저는 남자 바지정을 그래요? 입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몰래 제가 꺼내서 입고 춤도 추고 혼자
패션쇼를 친구들 다 불러다가 했어요. 네, 리사이틀도 하고 뭐 주먹밥도 만들어서 막 디너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죠. 아 근데 그동안의 커리어를 또 다 그냥 접어두고 한복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배우는 것부터 다 뭔가가 이제 처음으로 또 한복을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패션을 제가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한복을 패션으로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박성현 친성장 선생님한테 한복을 배울 때 그 베네쩌그로서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침선을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한복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아 나는 침선장이 아니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패션쇼에서도 봤지만 이제 김영진 디자이너의 한복은 우리가 좀 알던 기존의 어떤 한복과는 좀 많이 달라요. 레이스에 이제 타탄 체크, 아까 체크 보고 네네네 봤어요. 오 예.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와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한복을 좀 디자인할 생각을 좀 하셨는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는 이제 2023년을 살고 있는데 그때 왜 소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복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복 원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종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패션을 그렇게 또 소재를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소재를 많이 알기 때문에 프랑스 레이스라든가 뭐 꼬모지방의 뭐 이렇게 프린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믹스 앤 매치를 해서 우리 옷하고 매치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이면서 한복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또 받는 것과 동시에 이게 약간 디자이너님의 한복을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세대의 한복만 아시는 분들은 내 한복이 전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패션은 저는 항상 혁신이 필요하고 또 전통도 항상 변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복을 만들 때 이게 코스튬 어디 이렇게 박제된 게 아니고요. 샤넬 자켓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열망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제 옷을 한복을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갖고 싶다. 네, 그럼. 저거 입고 싶다. 네네네. 네. 그런 건강한 욕망을 기대합니다. 아. 전통은 보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전통을 잘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죠. 한복은 계속 이제 변해왔던 거죠. 직배려였다가 붕어배려였다가 뭐 사선배려였다가 뭐 그러면서 깃도 달라졌고 지금 천릭 원피스를 제가 문무백관들이 입었던 활동적인 옷을 남자들이 옷을 여자의 원피스로 만들고 드레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디자이너가 나와서 또 다른 한복을 만들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 시대에 제 한복을 만든 거죠. 전통을 지금 시대에 잘 만들어서 그러면은 전통이 되겠죠. 다음 세대에. 이게 2021년 6월 한 달간 뉴욕 타임스퀘어에 소개된 한복 홍보 영상 속의 한복들이 모두 우리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총 연출을 했습니다. 총 연출하고 한복도 만들고요. 모든 것들을 또 거기다 다. 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이 영상은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 왕실의 한복이 궁궐과 어우러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우리 김영진 네. 디자이너님의 한복에 와. 예, 흠뻑 빠지게 됩니다. 우리 틸다 스윈튼, 예, 요 분께서 이제 이태원 거리를 디자이너님의 한복을 입고, 요거는 이제 다포인데요. 예, 이제 틸다 스윈튼 씨가 이 보그 촬영할 때 다른 옷을 입고 여벌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 옷이 너무 멋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셨어요. 네네. 뭐 베네핏이 있습니까? 안 해드렸던 걸로 기억. 그냥 네네. 정가로. 네. 아 진짜. 네. 협찬을 안 하고 이제 100% 이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 우리 소리꾼들이나 진짜 저의 한복을
입고 싶어가지고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고마운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악착같이 받아내는데 세계적인 모델이죠. 나오미 캠벨도 우리 디자이너님의 옷을 또 네. 구매를 해가고.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좀 특별한 옷을 좀 구매하고 싶다고 어떤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추천해달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되게 바빠가지고 되게 제가 딴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에 너무 좋은 옷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독창적이라고. 그래서 멋진 메시지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카드까지 남겨준 거예요. 네. 이야. 우리 BTS와 정호연 씨도 우리 김영진 디자이너님의 한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요게 아까 패션쇼에서도 봤던 그 옷이죠? 네네. 예. 이건 야복이라 그래가지고요. 선비들이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면서 야. 공부할 때 쓰는 옷들을 예술가들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TS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진하고도 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의상 작업도 뭐 이제 가끔 하시는데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김태리 씨의 한복을 또 네, 김태리 씨가 입으셨던 애신이의 한복이 이제 제가 만들었던 한복 진짜 뽀쌌는데. 네. 그 고혜신이 그 지체 높은 양반가의 또 애기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염색을 앤틱 아주 오래된 거를 갖다가 써서 지금에 나오지 않고 그 옛날 거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색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한국적인 미감이 좀 담게끔. 아이고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네네. 요게 총 한 몇 벌 정도가 들어갔나요? 뭐 속옷까지 하면은 한 100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그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진짜 그 애기 씨의 얼굴이 너무 밝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한복이 주는 효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 씨가 너무나 한복에 잘 맞는 체형이셨어요. 네. 그래요. 아주 한복에 특화된 체형이라고나 할까? 혹시 저희 두 사람은 체형적으로 봤을 때 한복은 누가 더 잘 어울립니까? 유 선생님께서는 선비들이 입는 거를 입으시는데 선비. 야복을 좀. 네, 아까 보셨던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네네네. 이채 선생님처럼 좀 생기셨어요. 그리고 무간의복. 네, 무간의복식이 이제 천릭이 있거든요. 말 탈 때 쓰거나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그런 옷들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그래요? 무게감이. 네네. 아니 이렇게 한복에 매진을 하시다가 드디어 뭔가 좀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순간이 좀 있으셨다 그래요. 네,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꿈의 뮤지엄인데 거기에서 제 옷을 이렇게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서요? 네네. 그래서 제 대표 아이템 2개를 이렇게 거기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겠네요. 네네네. 여기에 전시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대표하는 의상의 스타일이다, 인증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복에 그 가장 이 동시대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전통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컬렉션의 기준보다는 그 시대의 한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네, 그런 디자이너를 원했던 거죠. 세계백화점 본점 브랜드 비주얼 담당 윤아영 부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신세계백화점 VMD 팀의 윤아영이라고 합니다. VMD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비주얼 머천다이저의 이제 약자인데 상품을 전시하는 일, 조형물이나 장식물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서 공간을 연출하는 일을 하는 그게 이제 일입니다. 이게 사실 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일단 저희가 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대박이네. 진짜 예쁘다.
우와. 야, 건물 전체의 외벽을 진짜, 어우, 진짜 멋있네요. 굉장히 이런 것만 봐도 뭔가 환상적이고, 동화 속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간 것 같고. 근데 막 저곳에서 저도 얘기 들었는데 막 운전하다 말고 막 구경하시는 분들 때문에 백화점 앞이 한동안 좀 정체가 좀 많이 됐었대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저거 뭐 이제 구경도 하시려 좀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 영상 상영이 끝나면은 모여드셨던 분들이 싹 이렇게 사라진다면서요. 네. 그럼 저기 하루에 몇 번 정도 나옵니까? 일단은 횟수는 해가 질 때 5시 반에 틀어서 자정 12시까지 쭉 계속 순차적으로. 네, 계속. 이야. 일단 올해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는데 뭐 좀 주변에서 축하 많이 받으셨겠어요? 성과금 많이 받겠다. 베네핏. 일단 성과금 안 나올 수 없죠. 네.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제 언제쯤 그게 나옵니까? 네. 이제 연말 지나봐야지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막 이걸로 해서 달려왔는데 뭐 내가 지금 여기 뭐 저거는 그 제작 그 기간이 한 총 어느 정도 걸린 건가요? 저희 2월에 매년 2월에 시작을. 저걸 2월부터예요? 네. 네? 2월이요? 네. 그럼 내년 거는 이제 2달 남았나요? 좀 있으면 2달 있다가 들어가요? 이제 바로 해야 되는. 아니 저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보면 과정이 되게 많아요. 2월 동안 컨셉 기획을 하고 3월에 이제 그 컨셉에 대한 스토리를 짜요. 여기서부터 이제 협력회사가 같이 이제 작업해 주시는데 4월에 스토리에 대한 그 씬들을 다 이제 그림을 실제 그려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한 6월쯤에 음악 감독님한테 의뢰를 해서 음악을 작곡을 해요. 7월 중순에 이제 상부 보고를 드리고 컨펌을 받으면 매핑 작업이라는 작업을 한 달 정도 합니다. 네. 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되게 이제 정말 고군분투 해주셨고 이것들이 되게 하모니가 잘 맞아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컨셉으로 만드신 건지. 큰 컨셉은 서커스라는 쇼를 보여주려고 이제 의도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영화 그 위대한 쇼맨 영화를 보고서 도입부에 휴잭맨이 혼자 딱 춤을 추면서 시작하는 그 씬이 있어요. 뭐 되게 벅차잖아요. 그 음악이랑 퍼포먼스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들 보면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 인트로 씬에 보면은 남자 고객분이 짠 하면서 이제 쇼가 시작되는 구성으로 가는데 굉장히 서커스가 보면 되게 화려하고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퍼포먼스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올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신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영상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 보통 그 이제 백화점 외벽을 보게 되면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저런 걸 하는데 이번에 그 전면을 다 그냥 저걸로 그냥 채웠네요. 원래는 건물을 보면 이제 건물 두 면인데 한 면마다 이제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더 압도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많이 어려운 시기이니까 시민분들에게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광고물을 좀 과감하게 없애고 다 이제 영상으로 좀 채워봤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그리고 특수 시즌이라 광고료가 더 비싸요. 그 2배 이상 비싼데 그거를 포기하고 한 거라서 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좀 의지가 좀 많이 떠오르게 되었달까? 아니 근데 저거 그러면 제작비가 꽤 들지 않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한 게 전부 다 새로 만들어서 이제 설치한 건 아니고 재활용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구조물 같은 것들은 다 이제 튼튼한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또 써도 되는? 다 또 써도 되는 재질들이라서 최대한 아니 이게 기사를 보니까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수십억을 쓰는데요, 이게
이게 근데 장식의 매출보다 더 큰 목적이 숨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말을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이 추억의 장소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합니다. 뭔가 어떻습니까? 이런 그 환상적인 영상을 만드시는 분께는 뭔가 좀 특별한 좀 크리스마스의 추억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기도 좀 한데. 부모님한테 받았던 선물? 그러니까 처음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크리스마스 선물이 스노우볼이었거든요. 스노우볼. 스노우볼. 알죠. 네. 아버지랑 언젠가 한번 같이 문방구를 갔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되게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걸 뒤에서 아빠가 보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제일 좀 중요하게 챙겨주셨었어요. 예. 그 스노우볼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랑 뭐 눈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흔드니까 막 눈들이 날리기도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세계에 제가 빠져드는 기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 약간 스노우볼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쇼가 벌어지는 설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도 이 기분을 영상에 좀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좀 그런 느낌을 좀 담으셨구나. 네. 백화점끼리의 신경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장식할 때 되면? 네, 이번에 뭐 어떤 백화점이 되게 대형 트리를 이제 한다더라. 네, 한다더라. 뭐 조명도 되게 밝게 했다더라. 했다더라. 우린 더 밝게 하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네. 네. 좀 다른 백화점이지만 저건 좀 괜찮다 했던 곳은 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H 백화점? 네. 경우에 다른 H면은 백화점. 괜찮습니다. 네. 거기도 어떤 점포에 가보니까 그 되게 넓은 이렇게 보이드 공간이 있었어요. 네. 엄청 이제 큰 대형 트리를 설치를 하시고 옆에 약간 정원같이 이렇게 꾸며놓으신 그런 연출을 하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정말 제가 어딘가 또 다른 나라의 정원에 와 있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백화점에 일하면서 좀 힘든 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직업의 숙명이긴 한데 이제 VMD라는 직업이 현장에 설치를 하거나 뭐 상품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 끝난 다음에 다 진행이 돼야 돼서 이제 뭐 야간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백화점 다 폐점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셔야 되니까. 네네. 작업자분들이 오셔서 설치해 주실 때 어디에 뭐 어떤 이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될지 LED 같은 경우에 영상이 나올 때 컬러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샘 작업이 많으신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이 일을 하시면 생긴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딸기를 사러 갔다 라고 하면은 딸기를 사는 게 아니라 딸기가 어떻게 진열돼 있는지부터 보는 마트 느낌으로 진열돼 있는지 아니면 뭐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진열을 해놨는지 막 이런 거를 관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뭐 틀어진 거 있으면 막 바로 잡아주고 있다든지 옷구경을 하러 가도 옷 같은 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가 흐트러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걸 접고 있는다든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디올 오뚜쿠티르에서 일하고 있는 임세아라고 합니다. 디올의 패턴 디자이너면 이제 그 파리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예, 파리 그 본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그럼 잠시 나오신 거군요. 예, 지금 뭐 휴가차, 뭐 그다음 또 유키즈. 유키즈 뭐 겸사겸사. 파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시는 곳도 지금 파리이신 거죠? 예, 파리에 지금 한 17년째 거주 중이에요. 예. 어느 지역에 계세요? 파리 11구라고 마레 그 옆에. 마레. 예. 마레가 이제 굉장히 그 쇼핑. 예, 쇼핑의 쇼핑의 천국이기도 하고 맛집도 많고. 마레만 가보셨구나. 네, 마레 한 번 갔어요. 마레 뭐예요, 진짜. 마레 뭐해? 마레 뭐해? 그러니까 패턴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제 그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죠. 아틀리에에 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틀리에에 있는 마네킹이 있어요. 나무로 된 거기에다가 이제 입체적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입체적인 볼륨과 라인과 그런 거를 다 잡고요. 패턴까지 만들어서 공제하시는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건축으로 따지면은 이제 설계하고 이제 시공을 예. 그 하시는 건축 거죠? 디자인이 만약에 그 디자이너시라면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 하고 이제 그 마무리까지. 네. 오티쿠뚜르는 맞춤복이잖아요. 네. 디올에서 컬렉션 쇼를 준비해서 쇼를 선보이고 나면은 고객들을 이제 불러서 쇼룸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제 맞춤으로 맞춤이군요. 만드는. 예. 요게 이제 맞춤복이 오티쿠띠르. 그럼 원래 근데 디자인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불문학이었어요. 원래 전공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사실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게 세아 씨가 이제 패턴 디자이너를 하시기 전에 엄청 유명한 댄서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갑자기 패션 디자이너가 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때 그 인스타에 막 그 팔로워가 너무 갑자기 막 느는 거여서 저는 해킹을 당했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제 이름이 뜨는 거예요. 검색어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우리 세아 씨가 댄스 팀 그 이 당시에 그 스위치라는 팀이었는데 이게 좀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팀 아닙니까? 예, 그때 철이와 미애의 그 미애 언니가 미애 누나가 네. 맞아요. 네, 그때 만든. 우리 그 여성분들만 이루어진 댄스 예. 팀이었죠. 여자들만 대한 그 댄스 팀이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굉장히 그 당시에 힙한 팀이었어요. 맞아. 걸크러쉬였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어떤 무대들에 섰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때 DOC 런투유. 맞아. 맞다. 싸이 챔피언도 하셨죠? 예, 거기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콘서트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그 우리가 기억에 남는 그 당시에 그 이 안무 중에는 다 세아 씨가 예, 여자 댄서들이 필요한 이제 안무에 맞아요.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저 이렇게 인기가 많은 댄서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디자이너가 되신 건지. 예, 그때 이제 춤을 이제 많이 추다 보니까 발목 부상이 좀 왔어요. 그걸 이겨내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저는 거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그때 마침 불문과이기도 하고 해서 파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외할머니가 의상실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파리에는 의상학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의상학교가 많아서 이제 거기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의상을 시작하게 돼요. 아니 근데 이게 26살 때 이 또 댄서 생활을 그만두셨어요? 예. 한참 젊을 때인데 그 춤을 추신 지는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19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한 6, 7년 정도 6, 하고. 7년 정도. 네. 근데 그간의 경력이 이제 한참 뭔가 커리어가 쌓여갈 때쯤. 네.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싶기도 했고 아닌데면 다시 돌아오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떠났던 것 같아요. 파리에 그 전에 여행을 가보시거나. 아니요. 처음 가봤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서 15년 차 패턴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에서 또 일을 이렇게 좀 하신 겁니까? 학교 졸업하고 프랑크 소르비에라는 쿠티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파코라반 파코라반. 하고 그다음에 셀린느, 자크무스, 생로랑 이렇게 갔다가 이제 디올에 지금. 예. 아니 이게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늘상 오게 되면 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그 디올에서 또 근무하신 분들의 베네핏은 또 뭐가 있을지. 직원 할인이 있고요. 몇 프로인지 좀. 저희들은 뭐 늘상 이 할인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CJ 직원들은 이제 비비고 만두 할인 40%. 몇 프로 정도? 30%. 30%? 비비고가 10% 맞네. 네, 패밀리 세일이 있어요. 맞아. 그게 좋아요. 네, 맞아. 그게.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회사 또 다니면은 또 일가 친척 가족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그렇죠. 이럴 때. 얼마나 또 패밀리 세일 할 때 이런 거 해서 하시잖아요. 명절에 떡국 드시면서 옆에다 놓고 이렇게 자주 열었다 들었다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죠. 어머니 좋아하시죠. 그렇죠. 세아 씨가 만드는 옷이 전 세계에 몇 벌밖에 없는 한정판이래요. 예, 그러니까 쇼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나면
한 대륙에 한 벌밖에 못 팔아요. 같은 모델은. 5대양 6대주니까 그러면 6벌이에요? 네, 근데 6벌도 안 될 경우가 많죠. 파티나 이런 데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게. 가격이 이제 뭐 중형차에서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면은 지역이 어딥니까? 그냥 억대로. 와, 근데 그만큼 이제 엄청 작품이니까 아 정말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패턴을 만들 때도 클라이언트 치수를 재면 되게 자세히 재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히 자세히 그분하게 재고. 그냥 완전히 네. 맞게끔. 그리고 마네킹을 제작을 해요. 저희가 제가 만들어요. 막 살을 붙여가지고 조각하듯이 그분이랑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최대한 날씬하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쿠티로 옷을 입으시면은 그 2사이즈까지도 줄어 보여요. 기성복 뭐 77 입으시면 진짜 막 한 44까지도 보일 수 있게.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예.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손으로 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여운을 담아서 이제 세아 씨가 만든 드레스 사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2020년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세아 씨가 만든 드레스를 할리우드 그 배우 3분이 입으셨대요. 이분이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잖아요. 네. 야, 이분이 또 입으셨고. 다코타 패닝. 네. 그다음에 이제 제니퍼 애니스톤. 네. 너무 이쁘다 근데. 와. 이거 다 3분이 직접 와서 피팅 보시고. 저희가 가서 가서 한 예. 피팅을 여러 번 봤어요. 3분도 역시나 장점이 좀 극대화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뭐 샤를리즈 테론 워낙 몸매가 좋으시니까 이제 진짜 여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리를 더 강조했고요. 다코타 패닝 씨. 다코타 패닝 씨 이제 러블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퍼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해달라고 하셨고. 그다음 제니퍼 애니스톤 씨는 약간 좀 섹시하면서도 우아하게. 블랙으로. 예. 샤를리즈 테론 드레스는 완성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다고요. 예, 한 몇 달 걸렸어요. 왜냐면 피팅도 많이 봤었어야 됐고. 샤를리즈 테론도 이게 고마움을 좀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막 그때 시상식에는 막 빨리 옷을 입고 빨리 나가셨어야 되는데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비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그러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나름의 감사의 또 표현을 예, 뭐 이게 이제 또 스타들이 꽃다발이나 초콜릿 이런 거 이제 감사하다고 보내주시기는 해요. 예. 아 그렇구나. 이분들 말고도 또 어떤 분들의 드레스를 좀 만드셨는지. 참여한 드레스는 많죠. 뭐 시고니 위버. 아, 시고니 위버. 네, 오스카 시상식에서. 위버 누나 제가 또 좋아합니다. 아, 저도 정말 팬이었거든요. 시고니 누나, 에일리언 누나. 되게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저희가 이제 옷을 만들면서 많은 얘기도 했었고 옷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꾸 제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예, 저는 이제 세아다 막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그 그 US 인터뷰 할 때 제 이름을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럴 땐 진짜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예. 고맙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아요. 제니퍼 로렌스, 레이디 가가, 와.
아니 이게 궁금한 게 배우분들이 이제 추가로 요청하시는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보시고. 뭐 차라리 이제 뭐 길이를 좀 잘라달라 이러면은 오히려 좀 쉬운데 더 길이를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색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럴 땐 좀 힘들겠다. 진짜 좀 힘들기도 힘들지만 좀 짜증 좀 나시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제 많은 팀원들이 또- 정말 그 피땀 흘려서 만든 옷인데 이제 그럴 때는 난감하죠. 어떠세요? 그 뭐 디자이너로서의 지금 17년의 삶과 그 댄서로서의 한 6년의 삶을 비교해 보자면 댄서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힘든 거나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더 힘든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댄서 할 때는 진짜 맨날 밤새고 잠도 못 자고 휴가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구나. 예. 요즘에 한국이 더 좋아져가지고 불을 꺼버리신다고 회사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꺼버리고 싶어요. 예. 그 회사가 샹젤리제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거기 샹젤리제 다 막고 어디서 행사를 해요. 저는 이제 12월 31일 날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막아놔서 아무도 배달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없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택시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도 없죠. 막 그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새해 첫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싶진 않은데 집에 갈 수도 없죠. 막 이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견디면서 예. 완성되고 나면 해소가 돼요? 특히 시고니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친절하시고 우아하시고 이분을 여기서 제일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그럴 때 그분이 딱 입고 나가셨을 때 그걸 봤을 때 제가 진짜 뿌듯하다 그럴 때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